마켓나우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강화되고 있는데 뚜렷한 순매수 주체가 우리 시장에서 부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쉬어가자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나름 선방하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섹터는 오늘 약한데 그래도 제약 바이오주가 시장을 잡아주고 있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도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스닥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업종별로 순환매 장세를 보이면서 700 후반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뚜렷한 큼지막한 이벤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볼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장인 듯합니다. 자, 그럼 한시 시황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양시장이 파란불을 켜면서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떨어지면서 1% 넘는 약세로 770선을 현재 이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름 대형주가 또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약보합권에서 5장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3거래만의 조정 그리고 현재는 2693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수급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 좀 패턴이 다릅니다. 외국인 쪽에서 1,175억 원 순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이 된 거고 기관 쪽에서는 매수 전환이 된 겁니다. 자, 외국인 쪽에서는 전기전자, 금융, 운수, 장비 업종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같이 사는 업종은 제약 섹터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460억 원 총 매수합니다. 개인도 기관과 함께 한 660억 원 정도 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에 나서니까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흐름들이 역력하네요. 외국인 쪽에서 1,1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2천억 원 가량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이 대조가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전력부터 만나볼게요. 자,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K전력은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좀 든든하게 잡아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증권사의 분석에 있었거든요. 특히 전력기기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5년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AI 시장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증가의 흐름들, 전기차 보급도 지속이 되고 있고 신재생 발전 설비가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신규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전력망을 끌어써야 되는 그런 수요가 잡히는 거고 이 시장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국이 현재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신규 수요도 있는 데다가 사실 이 수요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을 기점으로 지금 붙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게다가 전력망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교체하려는 수요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양호재 때문에 미국 시장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2004년 호황이 있었는데 20년 만에 다시 한번 슈퍼 사이클에 도달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쪽에서는 2020년부터 중국 거 쓰지 말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다음 주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한국산 변압기 좀 수입하려는 흐름들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데이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5% 비중이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12%로 올라간 흐름들이 있었고 올해 4월까지 누적으로 17.3% 상승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대형 변압기 나뉘고 이제 소형 변압기 이렇게 좀 나뉘거든요. 고압 전선망 이런 쪽에서 쓰이는 게 이제 중대형 변압기고 이거는 이전 고점에 근접해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수준이고요. 그리고 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중국산
입이 이제 줄면서 무엇보다도 이 한국산에 대한 매력이 더 부각이 되면서 우리 기업에게는 좋은 거고 소형 변압기가 2023년 역대 최고치 12%에 도달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전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우리가 좀 맛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전력망 투자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2050년도에는 2,630억 달러를 예상한다고 하니까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 그 안에서 K전력이 돋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게임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모바일 게임주도 일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게임스컴은요, 이 독일에서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데 쾰른에서 개막이 됐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세계 최고의 규모를,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오프라인 게임 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미국 E3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28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등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많은 국가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64개국, 1,400여 개 기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북미 시장으로 다양하게 시장을 넓히려고 하는 K 게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펄, 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넥슨 등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모로 K 신작을 출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요. 자,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다크앤다커 모바일이나 인조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펄 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붉은 사막의 실제 플레이 영상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콘솔 기반 신작 3종을 출품을 했다. 3종 출시했다. 이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스컴 같은 경우에는요. B2B 전시, 이건 기업 대 기업이잖아요. 그 전시가 23일 현지 시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지고 그리고 B2C 기업 대 개인 소비자 그 전시가 2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게임스컴 그 어워드 시상식도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다수 지금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펄 어비스는 붉은 사막이 2개 분에 지금 후보에 올라가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인조에 올라가 있고 넥슨도 지금 후보로 올라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게임쇼인데 테크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242평 정도 최대 규모의 부스를 또 마련해서 지금 이 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최고 사양의 게이밍 모니터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 같은 파트너사와 오디세이 체험 공간도 한다고 하는데 안경을 쓰지 않고 무엇보다도 3D, 4D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볼만한 거리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 게임 성적을 들고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MO 이것도 이제 이데일리 스핀 상단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약업계가 의약품 CDMO 이쪽에 좀 쟁걸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CDMO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신약 개발보다 위험성이 적고요. 그리고 수익은 더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롯데, SK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굵직한 대기업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작년 글로벌 의약품 CDMO 매출이 1년 새 3.5% 증가한 흐름들이었고 2029년까지는 14% 평균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5대 제약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CDMO 사업에 진출 중인데 대표적인 5곳 유황양행은 지속적으로 최근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렉나자 그 FDA 승인 소식도 말씀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한미약품, GC 녹십자, 대웅제약, 종근당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으니까 보시죠. 일단 실적 개선과 수익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다, 조금 더 좀 있어봐야 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혼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CDMO 사업은 지금 사업 첫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제 긍정적으로 기업들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K-바이오, 제약바이오 강국에 어떻게 강한 힘을 좀 보탤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적을 아마 오늘 못 거두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또 괜찮은 전략을 만나면 또 의외의 승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은 좀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상담 코너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샵 3772 문자 상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유튜브 이데일리 TV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 이후에 여러분 선착순대로 잘 저희가 분별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될 거고요. 저희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전략 만나볼게요.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있고요. 이 시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만 더 갔으면 좋겠는데라고 약간 아쉬워하시는 듯합니다. 오늘 네, 시장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양 시장 모두 다 오늘 아침 이 약간의 이 강보합 출발, 상승 출발했죠. 그 이후로 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 특히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양 시장 모두 다 오늘 갭상승의 음봉이 좀 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보다도 코스닥이 음봉의 숫자 깊게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승 종목 수가 297개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1,300개나 되다 보니까 업종별 대부분이 음봉을 좀 두드려 맞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금원 월요일 블랙 먼데이를 통해 가지고 V자 반등이 났었던 이 제 대표적으로 코로나19 그리고 진단 키트 그리고 전기차 화재 쪽에 대부분의 차익 매도가 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의 집중적인 이 급등의 이 종목들이 대부분이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걸 따라 가지고 이제 업종별 테마별 순환매 장세가 좀 더 좀 빠르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밀리는 숫자 다시 말해 하락 종목 수는 많지만 하락의 률은 좀 적습니다. 마이너스 0.13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캔들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캔들을 보시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골드크로스 이후에 지금 현재 2,700선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0.12 차이로 지금 5일선 패턴이 나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일선, 21선 모두 다 이탈했습니다. 자, 첫 이탈은 우리가 한 번쯤은 기다려 봐야 되는 센스가 있죠. 자, 기다려 봐야 되지만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2,760선을 이탈하게 되면 자, 대부분의 종목들 한해서 좀 세련목이 좀 많이 나올 듯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첫 이탈했기 때문에 또 그래서도 아직 캔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쯤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해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마이너스 0.73 그리고 마이너스 0.38입니다. 단봉이죠. 반면에 코스닥보다도 거래소가 오늘 갭상승의 단봉의 음봉인 이유는 이 2차 전지 그리고 화학주에서 모처럼 바닥에서의 대량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뿐만 아니라 LG 화학 그리고 대표적인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게 되면 반대편에 시속겜을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오늘 양봉을 내면서 그나마 지수를 버티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그나마 양봉을 좀 어집어내고 있지만 이 시가총액 이 3, 4, 5, 6, 7, 8, 9, 10까지 대부분이 음봉을 내고 있고 펄어비스 하나만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지만 영망치의 음봉이다 보니까 지금 종가 기준으로도 좀 아슬아슬한 편입니다. 자,
양 지수의 이 현재 포지션을 보게 됐는데, 자, 무엇보다도 오늘은 이 잭슨홀 미팅을 큰 이벤트를 앞두다 보니까 간망의 모드가 좀 더 짙게 흐르고 있다 보니, 자, 오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신 다음에 내일 오전장에 여러분들 포지션을 좀 결정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자,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업종과 그리고 종목 전략을 바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전강판을 보시면 실적 테마 1등은 태양광 섹터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등 VR, AR, XR, 3등이 애플 공급이고 4등이 카메라 모듈, 그리고 6등이 OTT 영화 이 섹터가 해당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 OTT 영화를 좀 말씀드릴 텐데 녹록지 않은 영업 상황 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변동을 가져올 종목작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를 좀 살펴볼 거고요. 다음은 이제 전기 테마, 장기 탐해에서 1등이 앞서 브리핑해드린 CDMO, 2등이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독일 게임스컴 열리고 있는데 신작 성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볼 거고요. 단기 테마 1등이 AI 의료입니다. 그래서 AI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도 상당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자, OTT 영화는 네.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텐데 네. 사실 이제 넷플릭스 급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V자 급등 화려하죠. 네, 이 영향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 영향, 저 영향 모두 다 좀 받고 네. 있고요. 특히나 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가면 갈수록 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이었죠. 자, VR, AR, XR, 메타버스 쪽에 다음 주에 큰 이벤트를 앞두다 보니까 지금 저점에서 이 매집 물량이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2등으로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관심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바닥권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쪽은 OTT 쪽입니다. 넷플릭스의 V자 급등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오징어 게임까지 여러 이 신작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로 OTT 쪽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평가뿐만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 첫 번째로 CJ ENM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ENM 같은 경우에는 CJ 그룹 계열사의 종합 미디어 커머스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 1조 6천억의 유보율 2,900% 그리고 부채가 자 140%밖에 하는 초우량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2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 그리고 티빙의 매출이 쑥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OTT 쪽 영화 이쪽 이 종합 미디어 커머스 쪽에는 사실 과거에는 황제였죠. 그러나 이 오랫동안의 이 팬데믹 이후에 좀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기업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뭐 흑자 전환을 하신 걸 보게 되면 매력적일 것입니다. 2023년도에 마이너스 적자였습니다. 마이너스 146억이었는데 올해 컨센서스가 2천억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1분기 전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 작년 2024년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580억, 600억 가까이 거뒀고요. 자, 1분기는 120억, 전년 동기 대비 100% 성장한 겁니다. 자, 전 분기 대비는 좀 약세 이제 좀 쪼그라들었지만, 자,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180억 성장한 180% 성장한 350억, 그리고 특히 자, 이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가 거의 600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60% 성장, 고속 성장을 지금 올해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캔들을 보시게 되면 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아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가 연일 들어온다는 표시가 나죠. 자, 바닥권에 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 갭상승의 양봉,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21선, 5일선이 지금 나란히 가고 있고, 특히나 61선 가로막혀 있지만 샌드위치입니다. 이 샌드위치에서 60일 뚫자마자 자, 신고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추세 우상향의 이 변곡점 자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CJ ENM 꼭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자, 같은 CJ 그룹주인데요. CJ CGV입니다. CJ CGV는 오늘 급등이 좀 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5일선 타고 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CJ CGV라 그러면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과거에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극장에 가시면 되면요. 예전 같이는 틀립니다. 예전처럼 이제 인력을 통해 가지고 좀 운영되는 게 아니라 키오스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
비대면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그 설치 기계가 모두 다 마련됐기 때문에 충분하고 특히나 CJ CGV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이 구조 조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구조 조정을 모두 다 해놨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합니다. 2022년도에 적자였습니다. 특히나 2021년도에 2천억, 그리고 2022년도에 700억, 그리고 2023년도에 드디어 흑자 490억. 근데 올해 얼마냐면 전년 동기 대비 130% 성장하는 1,100억입니다. 드디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CJ CGV가 드디어 7개월간의 박스권을 탈출하는 자리에서 정고점에 6,200원을 오늘 아침에 통과했습니다. 신고가 패턴이 이제는 2년간의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5일선 패턴 매매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뭐 CJ그룹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CJ CGV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이제 예전에 한번 뭐 구조조정 그 여파가 네, 긍정적으로 그렇죠.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 네. 좀 기억이 나고요.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지금 네. 장기 테마 1등이 CDMO고 그렇습니다. 2등 섹터입니다. 이제 보면은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저평가 분석 때문에 예, 6% 맞습니다. 이상 급등하고 있거든요. 예, 예. 펄어비스 4%, 넥슨 게임즈, 뭐 더블 게임즈 2% 넘게 상승하는데 그래도 예, 시장 대비 선방하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CDMO 지금 제일 핫한 화두이고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아주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뒤따라오는 바이넥스와 ST팜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종목들은 우선 문전 2, 3개월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고요. 바닥에서 이제 V자 터닝이 났고 그럼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은 이제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의 성격은 과거부터의 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성장주였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움직이면 다음에는 모바일 게임주가 좀 움직이게 되는데 특히나 이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먼저 6개월 전, 7개월 전부터 패턴을 만들어 놓은 크래프톤이 먼저 우선 자리를 잡았고 넥슨 게임즈뿐만 아니라 펄어비스가 움직이면서 시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올라간 것 중에서 여러분들 이번엔 하반기를 위해서 좀 준비하실 종목은 첫 번째로 컴투스입니다. 자, 컴투스는요, 특히 그 2분기 영업이익이 14억을 거두면서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시키면서 드디어 적자를 탈출하는 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2년 가까이 되는 이 음봉 역배열에 지금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신작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신작을 여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는 60일선 이제 변곡점 자리가 천천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컴투스를 보시게 되면 매일 적자다 이야기하니 부채율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가까이 보십시오. 이 스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재무제표를 보면서 그 회사의 현금 흐름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오셔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컴투스는요, 유보율이 18,000%입니다. 18,000%입니다. 부채가 40%밖에 안 되는 아주 초우량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모바일 게임들처럼 적자가 이어진다면 뭐 이 회사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럴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최대 저점을 만들고 있는 컴투스를 이제부터는 꼭 관심 가져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과거의 영광 이제는 되찾을 수 있을까? 네오이즈입니다.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죠. 특히나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좀 돌아서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총 47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시켰습니다. 이번에 금요 월요일을 지나고 나서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하단에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있죠.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연일 좀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지금 모바일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기관과 외국인의 최대 저점에서 많이 좀 사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단, 이 크래프톤처럼 6, 7개월 정도 이 패턴을 만들고 3, 4개월 정도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는 자리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변곡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천천히 접근을 준비하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에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볼 모바일 게임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저희 단기 테마에서 1등이 AI 의료 섹터입니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루닛이 10% 이상 급등하고요. 그리고 뷰노도 3.5% 강세의 힘을 보이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특히나 루닛을 중심으로 대량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 이슈는 사실상 한 2, 3주 전에 나왔는데 이제 반영을 좀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AI 의료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 AI 의료의 루닛은 사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정말 화려했었죠. 대한민국의 AI 의료의 이 선봉에 서 있었고 템버거의 기준이 되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한 11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드디어 이제 머리를 드는 모습입니다. AI 의료의 종목들은 대부분이 좀 조정을 좀 깊게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좀 사업이 있어가지고 좀 흑자 전환이 좀 긴 터널이 좀 많이 좀 적자의 긴 터널을 좀 지나고 있죠. 자, 그러나 미래 성장에 있어가지고 AI 의료의 종목들은 빼놓을 게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AI 의료는 희귀성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도 성장에 이 가속도로 붙는다면 엄청난 좀 성장률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볼파라의 인터마운틴 헬스의 이 소프트웨어 공급을 통해 가지고 오늘 기관가격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현재 눈에 띄게 보이는데 특히나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유 뭐냐면 자 21선 가까이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보시면 자, 21선 뛰어넘자마자 양양, 다음에 어제는 음봉을 종가의 양봉으로 만들었고 오늘은 61선 뛰어넘었습니다. 자, 61선 돌파했으면 이제는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61선 뛰어넘는다는 것은 평균 가격 60일 이상의 평균 가격을 다 흡수하고 손바뀜이 낮다는 뜻이기 때문에 61선 종가 배팅 가능하시고요.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은 이제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은 뷰노입니다. 자, 뷰노 같은 경우는 디카스의 미국 FDA 승인과 함께 기대감이 움직이고 있는데 작년에는 AI 의료의 루닛이었다면 올해는 뷰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뷰노 이유가 뭐냐면 조정은 같이 받았지만은 하방 경직이 빨리 따라오고 있고 저평가, 저가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정배열의 모습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제 머리를 들지만 뷰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7월 5일 날 정배열 자 1차 돌파 61선 밑에 보이시죠? 1차 돌파 그리고 두 번째에 이번 금원 월요일 뒤에 V자 급등이 제일 빨리 났던 뷰노 같은 경우에는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8월 10일 날 21선, 5일선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AI 의료의 정배열의 제일 가파르게 추세 우상향의 변곡점이 빨리 만들어졌는 게 주도주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뷰노가 올해는 주도주. 두 번째는 뷰노를 이 매수의 이 순위를 결정드릴 때 뷰노가 1등, 이번에는 두 번째는 루닛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도주의 역할을 할 뷰노와 또 유방암 검진 소프트웨어를 미국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뜨고 있는 오늘 루닛까지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켓나우스 3부는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해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현재 증시의 흐름을 이데일리 스핀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는 약한데 2차 전지는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조금 빠르게 낙폭을 축소해나가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강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다 기술주들에 대한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증권가에서 HBM 내년도에 이제 20조 원 넘을 것이다. 내년도 역대 6년 만에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대해서도 3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오늘도 오름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3.29% 오르고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각각 4%, 5%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캐즘, 화재 그리고 트럼프의 세액 공제 이슈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됐습니다. 네, 테슬라 중국산 전기차
자동차에 대해서 EU가 관세 수정안을 발표를 했고요. 또 현대차가 북미 전기차 점유율 2위에 올라섰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차는 2% 넘게 내립니다. 기아 역시나 1% 이내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스탠더드앤푸어스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신용등급을 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망 역시나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으니까요. 현대차와 기아가 상승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고요. 네이버가 오늘 5% 가까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과 신한주주 오늘도 밀리는데요. KB금융의 낙폭은 어제보다는 깊진 않습니다. 1.38% 내림세입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장에서도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엔캠은 연이틀 내림세입니다. 그래도 현재 1% 가까이 낙폭을 축소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도 약합니다. 특히 HLB에 관해서는 어제장에서 이제 유황양행의 렉나자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포착하고 있는 게 바로 펄어비스입니다. 4.3% 상승 중입니다. 이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게임스컴 2024에서 좀 시연 영상이 보여졌는데 이용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0.97%, 리가켄바이오는 2% 정도 내립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 M83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처음으로 입성을 한 종목이죠. 더블에 성공을 했고요. 빠르게 상승 탄력 키워나가면서 현재 구간 240% 올라줍니다. 어제 TDS팜이 더블에 성공을 했는데 그 열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어가고 있고요. 시각 특수효과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좀 작품으로는 빈센조, 그리고 스위트홈2, 노량, 한산 정도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공모가 16,000원으로 설정이 됐고요. 다만 최근 공모주에 대해서는 확실히 희비가 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영화 관련주로 엮여있는 세기상사 29%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뉴트리도 25% 장대 양봉이 연출되고 3거래 연속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에버콜라겐 타임이라는 제품이 말레이시아 웨슨에서 완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진출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호실적 모멘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대왕고래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죠. GS글로벌이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11%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강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세 가지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랩지노믹스, 미코바이오메드, RT캐스트 이렇게인데요. 각각 코로나, 엠폭스,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 2주 동안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확실히 테마 간의 뒤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오늘장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깊다는 것도 보입니다. 그 랩지노믹스 현재 5%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제 증가세가 확실히 주춤해졌다. 다음 주쯤이면은 규모가 확실히 작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제 상장한 TDS팜 현재 1.73% 추가적인 시세에 나와주고 있고요. 그 윙이푸드도 3% 정도 올라주고 있네요. 28일에 나스닥 상장을 합니다. 나스닥 상장을 위한 마지막 관문도 통과를 했고 로드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 윙이푸드 어제장 17% 올랐는데 오늘 추가적인 시세까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MPD는 삼성전자 베트남 관련된 모멘텀 안으면서 현재 17% 오르고요. 거기에 이제 앞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 주가 탄력도 좋고 거래량까지 강하게 동반이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 수준 그리고 코스닥은 1%가량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들 저희가 꼼꼼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종목 진단 시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이렇게 세 가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유튜브로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창 확인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대안주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샵 3772로 주신 분 뒷자리 9499님인데 한국가스공사를 궁금해하신다고 알려주셨어요. 매수가가 47,750원이고 비중이 적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한 25% 정도 되고요. 대왕고래 테마주이잖아요. 근데 소폭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좀 해결을 해볼까요? 네. 뭐
지금 47,750원. 자, 네. 어제 며칠 전에 이제 5일선 자리에서 좀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잘 들어가셨습니다. 이상 없고요.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65,000원, 6만 원 선까지 제가 볼 때는 한 10월 전, 9월 말, 10월 전까지 움직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테마뿐만 아니라 재료 그리고 정부 정책 테마의 이 제일 강할 수 있는 쪽을 한번 분석해 보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단순 뉴스 기사 아니면 뉴스 사회적 이슈로 올라가는 좀 테마가 좀 더 많죠. 얼마 전에 이 청라의 전기차 화재를 통해 가지고 중고차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특히나 전기차 화재 이런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사회적 이슈가 생기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글로벌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제일 큰 테마는 대왕고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르웨이에서 지금 시추선이 지금 부릉부릉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오고 있는 그 온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앞으로 지금 구멍 다시 시추를 뚫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현재 재료가 살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대왕고래 테마는 오히려 더 이 시장의 재료 부재가 움직일 때마다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내주신 자 9499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단기적으로 55,000원 주고 그날 캔들에 따라 가지고 그날 아침에 또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제일 고점은 6만 원까지 자 이 목표가를 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홀딩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너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실시간 댓글창 이용해 주신 처음처럼님 반갑습니다. 자, 일신석재 궁금하시다고요? 자, 매수가가 1,300원, 비중이 15%인데 트럼프 대선의 승리를 예상하고 매수했는데 목표가 2만 원까지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예. 미국도 최대 변수 중에 하나가 네. 그 무소속 대선 후보 케네디 그렇죠. 과연 트럼프를 지지할 것인가 이게 지금 그 기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세요? 예, 자, 2만 2,000원. 원에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 2,000원일 것 같아요. 예, 잘못 쓰신 2,000원. 것 같습니다. 예. 잘못 쓰신 거. 만약에 2만 원으로 보내셨다면 제가 2만 원까지 네. 갈 수 있다라는 뭐 미래 예측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안 있죠. 1,500원이니까.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제가 예. 이 자리에 안 있죠. 예. 저도 예. 자, 하여튼 네.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이는 이유는요. 단순 시속 게임의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해리스 쪽의 종목들이 이제는 한 차례 좀 꺾이는 모습이 있죠.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이제 이 컨벤션 효과 어느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트럼프 쪽에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야외 이제 이 연설을 앞두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다시 시속 게임이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신석재 지금 들어가신 가격이 1,300원에 잘 들어가셨고요. 단가는 좋은데 비중이 15% 너무 높습니다. 조금 전에 가스공사 이 상단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25% 너무 높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10%로 줄여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신석재도 15%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일신석재 말 그대로 단기 트레이딩 그 다음 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트럼프가 가다가 잘못되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테마 다시 말해서 기대감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뭐가 그래서 뭐가 카더라 앞으로 좋아지더라 좋아진다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테마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5% 아주 장중에 트레이딩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만 10%로 가시되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수익권이니까요 제 의견은 비중 축소 그리고 홀딩 그리고 정고점이 보이는 1,700원까지는 요번에 이제 이 해리스 쪽에 움직였던 이 폭을 보게 되면 한 번쯤 1,600원에 1,700원 한번 장중에 윗골이 세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샵 3772 문자 상담 도움 드립니다. 자, 우선 뒷자리 8191님께서 보내주셨고 SK 이노베이션을 보유하셨군요. 매수가는 12만 1,0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올해 들어서 좀 부진했습니다. 어떻게 잘 엑시트할 수 있을지 의견 주세요. 네, 예. 충분하고요. 지금 SK 이노베이션 비중 10% 잘하셨습니다. 정말 비중 포지션뿐만 아니라 단가 포지션 들어가시는 12만 1,000원짜리는 얼마 전에 사실 이제 급등이 났을 때 이게 좀 그 이슈가 좀 있었죠. 합병의 이슈가 좀 있을 때 좀 고점에 따라가셨던 것 같은데요. 이상 없고요. 지금 오히려 더 이 SK 이노베이션은 뭐 이제 비중을 10%는 충분한데 조금 더 실어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영업이익을 약간 좀 가까이 당겨서 보실래요?
2022년도에 1조 2천억이었습니다. 올해 컨센서스가 1조 5천억인데 현재 작년 대비 지금 주가 빠진 속도를 보시게 되면 거의 30% 넘게 빠졌습니다. 거의 18만 원 선에서 지금 10만 원 선까지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뿐만 아니라 현재 이 하반기에 이 배당 시즌도 있기 때문에 우량주, 대형주 쪽으로 좀 물량이 지금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이번에 합병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났던 자리는 한 바퀴 손바뀜이 한번 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62선 돌파하고 있는 자리인데 수렴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11만 원 도착할 것 같습니다. 11만 원 패턴에서의 양음량이 나올지 아니면 이 샌드위치로 행복 캔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12만 1,000원은 아니라 오히려 더 13만 원의 목표가를 두고 11월 중순까지 여러분 좀 끌고 가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홀딩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좋은 또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튜브 최오님께서 주셨어요. 최오님이네요. 자, SK 이터닉스 궁금하다고 하셨고 25,000원 매수하셨고 비중은 25%인데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매수를 하셨더니 비중이 좀 많으셨대요. 아무래도 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네, 이 맞습니다. 테마가 불거질 때마다 이렇게 모으셨나 봐요. 네, 지금 맞습니다. 손실이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단가 잘못 적으시는 것 같아요. 떨어질 때마다 사 모았는데 어떻게? 25,000원이니까 25,000원 가격은 5월 말에 네. 전 고점이 26,000원 찍었을 때 가격이시고 이번에 좀 단가를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는 건 절대 잘못됐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님들 제가 한마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최고 실수하는 게 뭐냐? 물타기입니다. 물타기를 한다는 거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고 다음에 트렌드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발굴을 할 때 다음에 스텝은 없습니다. 다른 발굴을 못합니다. 종목을 들고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목이 없어야지 발굴을 하고 있고 제가 어느 정도의 이 현금 비중이 있어야지 현재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들 안에서 이제 교체 매매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죠? 자, 8월 6일 날 여러분들 금원 월요일에 8월 5일 이후에 아주 강한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세 우상향 패턴이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시장 약세로 인해 가지고 61선 단봉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ESS 쪽 그리고 미국의 블루 에너지의 이 고윤을 이 연료 전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의 트렌드가 어떻게 좀 돌아올지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보이는데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좀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ESS 쪽이나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쪽, 수소 쪽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어느 정당이 되든 이쪽은 뺄 수 없는 정책 사항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패턴이지만 좀 느림 보일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25%입니다. 자, 단가 좀 하게 되면 제가 5월에 지금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5월에 물렸습니다. 원래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예, 25%요. 네. 너무 자,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지금 하반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오늘 캔들을 가지고 61선에 걸려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고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으나 자, 이 앞으로의 61선 캔들과 전고점의 2만 원 캔들을 어떻게 돌파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게 되면 일단 끊자 아니면 좀 되돌리고 가자라는 저의 의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을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상담 창구를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열리니까요. 샵 3772 그리고 너튜브입니다. 이데일리 TV 실시간 댓글에 여러분의 종목, 비중, 매수가, 고민 내용 짧게 담아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후장 대안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주입니다.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오늘 OTT 쪽,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여러분들 VR, AR, 메타버스 쪽, 그리고 몇몇 종목들 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화학주 안에서 골랐습니다. 롯데 정밀 화학입니다. 이 화학주 하니까 좀 답답하시죠? 거의 3년 동안 바닥을 우하향에다가
이제 드디어 롯데정밀화학이 바닥을 만드는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닥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차후에 변곡점이 완성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현재 60일선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린 소재, 암모니 등 안정적인 수익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턴어라운드가 과시화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주가가 3년 동안 이 내려앉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2022년도에 4천억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 1,500억입니다.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80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반기 내년에 어닝이 턴하게 되면 이쪽 자리가 이제 바닥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은 바닥권에서 변동성을 보고 우리가 조금은 이제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비중은 많게는 아니라 한 5% 정도만 우리가 사고 팔고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변곡점이 생기는 자리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목표가는요. 자, 목표가는 52,000원, 그 손절가는 46,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를 쳐보시게 되면 제가 W게임즈는 얼마 전에 이 그 V자 급등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양음양 패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수 의견을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양음양 패턴이 뭐냐면 이제 양봉이 난 다음에 전고점에 매물을 소화하냐 안 하냐는 그 다음 날에 단봉의 양음양을 보고 판단하는데 어제의 음봉이 나왔지만은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끌어올렸고요. 오늘 보합권 갭상승 0.2% 출발 이후에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전고점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지금 48,600원짜리가 올해 3월과 그리고 5월 달에 전고점을 지금 현재 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돌파되게 되면 이제는 5일선 타고 우상향, 5일선과 3일선의 안정적인 패턴의 5일선 개파락 양봉 끌고 가는 자리가 나오겠죠. 이런 자리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센스 있게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2분기 영업이 역대 최대 671억이 나왔기 때문에 어닝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5,000원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입니다. 보령입니다. 자, 얼마 전에 보령 들고 왔었죠. 그런데 또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히나 보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릴레 미반 치료제 마운자를 판매 기대감도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은 매출입니다. 올해 사상 매출이 1조 원 달성이 눈앞에 오고 있기 때문에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2분기까지 매출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 훨씬 더 상회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특히나 올해 4월 달에 급락 이후에 바닥권에서 이동평균선에 모두 다 밀집 밴드 지금 수렴 이동평균선이 밀집하고 수렴하는 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단보다도 상단이 지금 현재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봉 공략을 해야 되는데 좀 오늘 달 같지 않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유튜브, 너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8시 30분입니다.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8시 30분부터 기다리고 있고 보령에 관련 종목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을 계산하면서 수급을 확인하고 진입하자. 아니다라는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도 잘해야 되고 종목 전략도 잘 선택해야 되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희 마켓나우 3부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후장 관심주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주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를 945억 원 규모로 가장 많이 샀고요. 어제만 510억 원 이상을 사들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달 사이 매수 규모가요. 864억 원 가량 됩니다. 이외에도 LNF,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등을 사들였습니다. 자, 그동안 2차 전지주는 전기차 캐즈 및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이어서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2차 전지에 대한 이 공격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있는데 주가가 바닥을 쳤다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국내 대표 성장주인 2차 전지의 호재입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전기차 화재는요, 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외국산 자동차의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권고한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방침에 따라서 한국산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K배터리의 3사 역시 배터리 두뇌 역할을 하는 BMS라고 하잖아요.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기술력 입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속도 문제일 뿐 자동차 동력이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이동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K배터리를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이지혜비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